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강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강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들은 재건축하려고 그러고. 네. 어떤 점입니까? 한강과 이제 시내 주요 산의 조망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더욱 층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초고층 건설이 또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한강의 스카이라인 정책이 적절한 수준은 무엇이냐, 놓고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단 이강훈 기자가 관련 리포트 보고요. 네. 이 기자와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있는 반포주공 아파트입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최고 층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최고 45층으로 짓길 원하지만 서울시는 35층을 넘을 수 없다며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다른 재건축 조합과 함께 지난달 규탄 대회를 열고 아파트 층고 제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곳 반포주공 아파트에서 한강 건너편을 보면 무려 56층에 달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뚝 솟은 초고층 아파트를 늘 봐온 주민들에겐 35층이라는 숫자는 다소 지나친 규제로 느껴질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이나 남산과 같은 자연경관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 지역 개념이 눈에 띕니다. 선유도,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10개 기준점에서 관악산과 북한산 등 주요 산이 보이도록 조망권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주거지역의 건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여의도와 용산, 잠실 일부 지역만 예외로 뒀습니다. 실제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강 건너 남산을 바라봤습니다. 산 정상에 서울타워만 보일 뿐 산의 절반은 아파트에 가려졌습니다. 이번엔 반포대교 북단에서 관악산을 바라봤습니다. 현재는 산 전체가 보이지만 한강변 아파트가 35층 정도로만 지어져도 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아파트 단지가 너도나도 고개를 들면 서울의 명산과 거대한 강도 시민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아직까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이 한강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개별 단지마다 전부 다 45층, 50층 수준의 건물들이 불쑥불쑥 올라가는 돌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층수가 사실상 35층으로 동일해지면 단지 내 생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층 높이가 다양해야 그 외관상 디자인도 좋고 공학적으로도 공기가 환풍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조망권하고 일조권이 확보되고 한강 지역에서는 그 한강 바람이 단지 내에 환풍이 되어야 되니까 그 층별 규제를 완화해줘야 좋은 단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선 아파트 층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의 가치와 이미지가 높게 평가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일반 시민들 모두 한강변 고층화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30층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층 이하로 좀 더 저층 아파트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것도 여기 보이시는 것도 잠실타워도 바로 보이고요. 서울 시내에 대표할 수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으면은 이게 좀 관광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상업용으로 보이는 게 한두 개씩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가 한 가지 층수로 통일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층수로 할 건 없고 이제 높은 데는 좀 높이 올리고 또 뭐 남산 쪽에는만 인적으로 이제 가릴 정도 되면은 근데는 좀 낮추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맞게 융통성을 두자는 건데
앞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혼란이 반복될 수 있어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제 자칫 높이가 높아지면 기존 경관이 깨지고 또 나아가서 기존 공간이 깨지면 그 인접 지역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높이의 어떤 도미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정 높이를 이제 정해서 하나의 그 개별 단지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가는. 문제는 100년 후를 내다봐야 할 한강 스카이라인 정책이 민선 지방정부 교체 등의 변수로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 갖췄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갖추는 과정에서 이제 전 시장 했던 것과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것은 지금까지 관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했던 것에 이제 결과고. 정책은 달라져도 한강과 주변 조망권이 시민 모두의 소유라는 사회적 합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외 대도시의 키높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서울 시민이 어디서든 강과 산을 볼 수 있는 권리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지금 이강훈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보니까요. 여론은 아무래도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은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네,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요. 한강변에 그 쭉 늘어서 있는 그야말로 그 판상형이라고 그러죠. 사각형 형태. 한 10층에서 15층 사이 정도 되는 몇십 년 된 아파트들이죠. 네, 한 1세대, 2세대 아파트입니다. 아마 8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지어진 경우가 많고요. 5층짜리 일부 주공 아파트들도 있는데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죠. 반포주공 1차, 또 신반포 3차, 또 압구정 현대 아파트 등을 좀 꼽을 수 있고요. 이들 단지들이 이제 지난달에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단지가 또 있는데요. 유명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저 청담동 삼익 아파트, 또 잠실의 진주 아파트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조망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들 아파트들도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서울시의 층수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일단 한 목소리로 좀 반발의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집행부들이 삭발 의식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올라 있다 볼 수 있죠. 이게 높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오르겠죠. 굉장히 뛰겠죠. 뭐 굉장히는 뭐 함부로 추측할 수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강도 높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자연 조망권이라는 걸 개념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딱 들으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 의미가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자연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본다라는 거냐? 이를테면 뭐 어떤 지상에서 한강이 보이게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한강에서 다른 곳을 보게 한다라는 건지 이런 개념부터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강훈 기자가 아까 취재한 리포트를 보면은 한강에서 예를 들면은 뭐 북악산이라든가 관악산이라든가 이걸 조망권 개념으로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한강은 가장 낮은 지대에 있고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수평면까지 사실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한강에서 서울 시내 다른 산과 이런 지형들을 좀 볼 수 있게 시야를 이제 트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하면 배후산이라는 이제 용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배후에 놓여진 산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조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한강에서 우리가 조망을 하는 그 지점에 따라서 사실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똑같이 남산을 보더라도 여의도에서 봤을 때는 뭐 한 30층짜리 아파트가 뭐 남산의 끄트머리를 가릴 수 있다. 그런데 반포나 뭐 동작대교쯤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더 높은 아파트가 있어도 남산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도 커버가 돼서 잘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 조망의 그 시야와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그런 조망권이라는 거에 어떤 한계 수치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조망권이라는 조망권 권리죠.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한강에 갔을 때 네. 조망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의적 표현이 돼서요. 네. 네, 조망 권역의 어떤 의미도 가질 수는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망 권역이다, 조망권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층이다. 네, 그런 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몇 층입니까? 그게 바로 서울시? 35층 규제입니다. 35층. 네. 그것도 높은 것 같은데. 네, 네. 35층도 뭐 적은 대부분의 층수는 일반 아니죠. 아파트들이 뭐 16층, 뭐 15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10년 사이에 지어진 신설 아파트들이 네. 25층, 30층대까지 이제 간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비율이 적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해당 주민들은 35층 갖고는 안 된다. 더 해달라는 거예요. 네, 45층을 처음에 희망을 했습니다. 45층이요. 45층이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45층 아파트 아직 있나요? 있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와 또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네. 주상복합 아파트로서는 이미 많이 있고요. 네. 일반 그야말로 상가가 들어오지 않은 완전 주거 형태 아파트로만 볼 때는 네. 45층이면 꽤 높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가훈 기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조망권 네.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좀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라는 거에 어떤 행정적 법적인 그런 주거 용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게 규제를 하고 네.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여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고요. 네. 그 다만 주민들은 왜 네. 주상복합은 허가하면서 왜 네. 우리 아파트는 허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인 거고.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네. 뭐 이해가 이제 된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제 그 서울시가 내놓은 35층이라는 규제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그 아파트의 어떤 허용되는 층수라는 게 용적률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군요. 건데요. 네, 용적률 개념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일부는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전체 땅의 면적이 있을 거고요. 또 그와 별도로 각 층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면적의 총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제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아파트의 용적률은 최대치가 300%로 이제 돼 있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렇습니다. 300%를 만약 최대치로 충족을 한다 해도 30층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그보다 더 넘으면 사실 좀 여유가 있거나 어찌 보면 좀 과도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 조망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취재하셨을 때 서울 시민들 여론은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네. 잘못하면 이 한강에 나갔는데 아파트 성냥갑으로 둘러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여론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허용해 줘야 된다는 여론이 강합니까? 네, 역시나 뭐 여론이 이제 100%라는 건 원래 없는 거지만요. 그렇죠, 예.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요. 네. 그 한강에 살지 않는 시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이제 경관의 어떤 보존이 필요한 그런 공공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한강변만큼은 좀 더 저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괄적인 하나의 어떤 수치를 규제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차등적인 그런 기준이 도입이 되거나 이런 좀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규제 방침이 관철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저항으로 이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그 키워야 부분에 되네. 있어서 뭐 일부 이제 경제 신문들 위주로 또 그 보도가 업데이트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같은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내놓은 기준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좀 목소리를 아직은 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시라 고생했습니다. 네. 이강훈 기자였습니다.